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1학년 B반 차지훈입니다. 먼저 직접 회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직접 회로란 영어로 인터그레이트 서큐이트로 많은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 위 또는 기판 자체에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초소형 구조의 복합적 전자소자 시스템입니다. 레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들이 배선들로 이루어진 실리콘 평면상에 몇천 개, 몇만 개를 모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입니다. 모아서 쌓는다, 즉 집적한다고 하여 집적회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집적회로는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려는 트렌드에 따라 가볍게, 얇게, 짧게, 작게 하려 하는 경박 단소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은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 즉 실리콘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을 하는데 실리콘 원료를 녹여 고순도의 실리콘 용액을 결정 성장시켜 굳힙니다. 이렇게 만든 실리콘 기둥을 인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곳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초크라스키 인사법이 있으며 성장시키고자 하는 단결정 원료를 용융시킨 후 단결정 시드를 실리콘 용액에 접촉시켜 소소히 끌어올리고 액체를 용접시켜 단결정을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인곳을 다이아몬드 톡으로 되어 있는 절단기로 균일하게 잘라내는 슬라이싱 작업을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연마 작업인 랩핑과 폴리싱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웨이퍼를 다 만들게 되면 웨이퍼의 산화 공정을 하게 되는데 산화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균일한 산화막을 형성해 트랜지스터의 기초를 만드는 공정으로 이온 주입 공정에서 확산 방지막 역할을 하고 식각 공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잘못 식각되는 것을 막는 식각 방지막 역할을 하는 마스크 역할을 합니다.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저연막 역할을 하며 또한 모스펫 게이트의 유전막, 캐패시터의 유전막을 형성하는 유전체 역할, 입자나 습기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산화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 열산화 공정, 화학기상 증착 공정을 이용하는 CVD 공정, 정기적 양극 처리가 있습니다. 이들 중 열산화 공정을 주로 사용하며 열산화 공정은 산소를 이용하여 만드는 건식 공정, 산소와 수증기를 이용하여 만드는 습식 공정이 있습니다. 산화 공정을 마치게 되면 포토 공정을 하는데 포토 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 상을 빛을 이용해 비춰 회로를 그리는 공정을 말합니다. 흔히 흑백 사진을 만들 때 필름에 형성된 상을 인화지에 인화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포토 공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웨이퍼 산화막 위에 빛에 민감한 물질은 감광액을 골고루 발라 웨이퍼를 인화지 역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노광 장비를 사용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동가시켜 피어알막이 형성된 웨이퍼 위에 회로를 찍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액을 뿌려서 노광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회로 패턴을 공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해칭 공정을 하는데 해칭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형성된 방막을 포토 공정을 통해 형성된 패턴 모양대로 화학적 반응 또는 물리적 반응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두께를 얇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해칭의 주된 목적이 실리콘 기판 표면에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해칭의 종류로는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식각을 하는 습식 식각, 반응성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한 물리적 식각을 건식 식각이라고 합니다. 습식 식각은 미세의 패턴을 식각하지는 못하지만 선택비가 좋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식 식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나쁘지만 미세 패턴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식각 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회로를 여러 층을 쌓게 되는데 이때 위층 회로와 아래층 회로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는 각 회로끼리의 영향을 주고받아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방막을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방막 공정이라고 합니다. 증착 방법으로는 물리적 기상 측정 방법인 PVD와 화학적 기상 측정 방법 CVD가 있는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주로 CVD가 쓰입니다. 이온 주입 공정은 이온 빔을 웨이퍼에 주입하여 기판 또는 기판상의 막에 불순물을 주입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을 갖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15족 원소를 사용하면 N형 반도체가 13족 원소를 주입하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위와 같은 공정을 마친 후 반도체 회로에 전기적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전기길, 즉 금속선을 연결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의 필요 조건은 웨이퍼와의 부착성이 뛰어나야 하며 전기 저항이 낮아야 하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로 패턴에 따라 금속선을 쉽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금속이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입니다. 금속 공정을 마치고 나면 EDS 공정을 하게 되는데 EDS 공정이란 앞서 설명한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불량 칩 중에 수성 가능한 칩을 양품화하며 FAB, 팹 공정 또는 설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불량 칩을 미리 선별해 이후 진행되는 패키징 공정 및 테스트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PS 공정은 개별 소자의 전압을 테스트해 동작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을 한 후 특정 온도에서 동작하는지 판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선 가능으로 판정된 칩들을 수선한 후 최종 테스트 공정을 통해 불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불량 칩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게 잉크로 표시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앞서 설명한 이연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만들어진 칩들을 낱개로 잘라 포장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선 웨이퍼를 스크라이브 라인에 따라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칩을 낱개로 자릅니다. 절단된 칩들을 리드 프레임 또는 PCB 위에 옮겨 금선을 연결하는 공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 습기 등의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직접 회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기 위해 화학수지로 밀봉을 합니다. 이런 과정까지 마치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모양의 반도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최종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파이널 테스트를 거쳐 완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